네, 안녕하세요. 시나브로 수학입니다.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두 직선의 어떤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이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문제까지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두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해놓고, 또 하나는 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때 얘네들의 이제 교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p, q라고 해봅시다. p, q. 이때 요 p, q를 지나는 어떤 직선들이 너무 많아.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요런 직선도 있을 거고, 요런 직선도 있을 거고, 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이때 이 p, q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두 직선을 연립해요. 연립. 그 두 직선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1차식이 결국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다가 K배를 합니다. K배를 해서 두 식을 더해. 우리가 연립한다라고 하면 두 식에 뭐 더하고 뺀다거나 대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감법, 대입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K배를 해서 더해준 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는 요런 x, y에 대한 1차식이 나올 텐데, 그 1차식을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요 직선은 k 값이 뭐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여기가 k가 1일 때 직선인 거고, 요게 뭐 k가 뭐 2일 때라던가, 요게 뭐 k가 마이너스 1일 때라던가 이런 식으로 k 값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이 나거든. 근데 그 많은 k 값들이 결국에는 k 값이 뭐든 간에 무조건 모든 k 값들에서 항상 지나가는 점이 요 p, q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p, q를 지난단 말이야. 이 직선은 지난단 말이야. 그때 요 p, q를 요 직선에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 정점.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두 1차식을 연립해서 표현하는 거 하나, 그때 두 1차식을 연립해서 표현한 요 1차식은 항상 p, q를 지나는데, 그 p, q를 요 직선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까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면, 이 다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점에 대해서 한번 내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정점을 한번 구해볼 거야. 지금 얘기했던, 그리고 그 정점이 의미하는 것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직선을 봐보면 뭐 복잡하게 나와 있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전개부터 좀 할까요? 정리를 다시 해야지. 그럼 kx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그 다음은 2ky 마이너스 3y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정리를 해보면 k가 없는 애들부터 적어볼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k로 묶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차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했던 거 연결해서 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기울기가 옴수인 직선이 있어 하나가. 이렇게 그 직선과 요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직선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살짝 눕혀서 그릴게요. 이렇게. 얘가 요 직선이고 요 놈이 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때 얘네들의 교점을 있잖아.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이 식이. K값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K값에 따라서. 그때 정점이 뭐라고? 정점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한다고. 이 직선에 항상 지나가는 점. K의 값에 따라서 수많은 직선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점은 얘네들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연립만 해주면 돼요. 연립만. 그래서 연립을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2배를 할게요. 위에다 써볼까? 2배를 하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 두 식을 그냥 더해버려. 그러면 x가 소거가 되면서 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y에다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거든요. 그러면 x가 6이 되면서 이 직선의 정점은 6,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지나가는 점, 항상 지나가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해보면 얘는 좀 빨리 해볼게. 정리까지 한 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k로 묶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의미는 뭐냐? 얘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때 이 둘의 교점을 우리는 이 직선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그래서 직선을 나타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이다 라는 직선이에요. y는 x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직선인 거야. 그때 얘네 둘의 교점을 얘 직선의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을 연립해보면요 그냥 이 식 그대로 더하면 x 소거되거든. 더해볼까?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6, 3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y가 2 나온다고. 그래서 y는 x 위의 점이니까 2,2가 이 직선의 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지 말고 이 점의 의미가 뭔지 또 이 식의 의미가 뭔지 그것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도 한번 가보면 다음 내용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설명한 내용만 잘 기억하고 적용만 하면 이런 문제들 너무 쉽게 풀 수 있거든. 한번 볼게. 지금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에 어떤 교점을 지난대. 교점을 지나고 그때 직선 요놈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중학교 때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수직인 조건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얘가 이제 평행으로 바뀌어서 중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고 이게.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의 교점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립해서 지금 교점을 파악하고 교점을 구한 다음에 얘하고 뭐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 기울기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든요.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내용에서 배우는 새로운 어떤 표현들이나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K로서 한번 식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1에다가 플러스 k배 하고 뒤에 직선 한번 쓰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 식을 x,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x끼리 묶고 y끼리 묶어볼 거야 내가. 그래서 2k 플러스 3 x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ky에다가 플러스 10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거든.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너무 많단 말이야. K값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조건을 인원과 수직인 경우에 K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두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직선, 요런 직선이라고 합시다. 이 두 개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리고 지금 주어진 요 직선이 요 놈이라고 해볼게. 그럼 봐봐. K값에 따라서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평행한 것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이 많은 직선들 중에 하필이면 이 직선과 수직인 요런 직선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직선 밑에다 한번 써볼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건데 그때 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직 조건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첫 번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려면 얘를 함수의 형태로 또 바꿔줘야 돼. 너무 귀찮아.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방정식의 형태에서 수직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라는 걸 내가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때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면 수직관계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분명히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걸 쓰면 K값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 식을 위에다가 빼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2K 플러스 3하고 1을 곱하면 2K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K랑 플러스 3이랑 곱하면은 플러스 6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그 곱들의 합이 0이 될 때가 수직이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때 K값을 구해보면 빨리 구할게요. K가 9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K값이 9 나와. 아, 저 노란색 애가, 저 노란색 직선은 K가 9일 때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9만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9 넣어주면 9, 2, 18에다가 3 더하면 21이잖아. 그래서 21x에다가 여기다 9 넣으면 마이너스 7y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9 넣으면 91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좀 크네. 다 7의 배수들이거든. 그러니까 7로 한번 나눠보면 뭐가 나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3은 0입니다. 라는 이런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중학교 때 했던 방법 그거 중학교 때 다 하고 왔단 말이지. 그거 그냥 쓰지 말고 새롭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봐야 그게 또 자기 게 되는 거야. 자기의 있던 무기가 되는 거지. 그럼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면 이번에는 이제 정점의 활용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기출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너무 많이 나와. 기출문제 풀다 보면 맨날 보여. 맨날 보여.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한번 봐봅시다. 우선은 이 정점의 활용, 뭐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풀이하는 방법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긴 하거든. 정형화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정점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정점을 먼저 파악해. 누구의 정점? 이 직선의 정점을 파악해야지. 이 n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간 점이 있다고. 그 점을 먼저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거야. 좌표 평면에
뭐 주어진 직선이라든가 요런 직선, 이 직선 나타내시고 얘 정점도 나타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있을까요? 문제에. 여기서 조건은 누구야? 두 직선이 제2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봤을 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직선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직선들을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한번 요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우선 얘부터 m으로 묶어볼게요. m으로 묶으면 x-1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n값에 관계없이 얘는 요놈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x는 1이고 이 직선은 y는 2니까 결국에는 1,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라고. 1,2. 이게 정점인 거야. 1,2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정점과 이 직선을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낼 거라고.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2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y는 x 플러스 2가. 여기가 0,2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정점도 한 요 정도 여기가 2니까 요 정도 찍어주면 되겠지. 1,2라고 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지금 두 직선이 2사분면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야. 2사분면이면 어디야?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면 요놈과 요놈 사이 여기에서 여기가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야. 직선이.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요 녹색 부분에서 만나려면 2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요런 느낌으로 직선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 하나 나타냈어요. 그때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어. 그게 누구냐? 요 직선들이야. 요 점 지날 때. 그 다음에 요 점 지날 때. 이 두 직선이 기준이 돼버려. 왜? 이 직선보다는 지금 기울기가 커야 돼. 커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교점이 생기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기준이 되는 게 요때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2사분면 쪽에서 교점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딱 보이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이때 기울기랑 이때 기울기, 즉 n값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지금 n값만.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파악해보면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니까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거든.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를 잡읍시다. m은 지금 요때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기울기가 0이에요, 0. 실제로 기울기 구해봐도 y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내가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근데 분자의 y 변화량이 0이니까 그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울기 m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2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직선은 지금 몇 콤마 몇 하고 마이너스 2,0하고 여기하고 또 누구? 1,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보면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3분의 2보다는 작고 0보다 크면 직선이 이런 빨간색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이 2사분면에 생기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요 순서대로 생각만 해주시면 이 문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하나하나씩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문제들,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또 많은 문제들을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유형도 다음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다음 문제가 아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야 되네.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공식이 있어. 공식을 이제 유도해 볼 건데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면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많이 안 한단 말이야. 많이 안 해. 그래서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한 번만 해볼게요. 딱 한 번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요 위에 이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 있어. x1, y1. 그 다음에 요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때 요 직선 밖의 점,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에서 우리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할 때 거리를 얘가 거리냐, 얘가 거리냐, 얘가 거리냐, 이게 거리냐, 얘가 거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단거리를 거리라고 한단 말이야. 최단거리. 그래서 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요 수선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우선 공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루트분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루트분의 절대값을 먼저 쓰시고 그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x의 개수와 y의 개수 있죠. 직선에 걔네들의 제곱의 합을 이렇게 써주면 돼. x개수, y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냐? 요 식 있지, 이 식. 이 식에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무슨 값을 넣냐? 이 점 있죠? 이 점에 값을 x좌표, y좌표를 x, y에다 대입만 하면 돼, 그냥.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만 써주시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건 어렵진 않아. 외우진 건 어렵진 않은데 이 공식이 왜 나왔냐? 그거를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우선은 이 거리는 결국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거든. 무슨 점하고 무슨 점 사이의 거리냐면 이 x1, y1이라는 점과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이라 했지. 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수선의 발의 좌표를 내가 x2, y2라고 그냥 임의로 잡아버릴 겁니다. x2, y2라고 되셨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리는 여기다가 이제 유도를 해볼 건데 그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에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하는 거야. 얘를. 근데 우리는 봐봐. 얘는 알아. x1과 y1은 문제에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모르는 거지. 이건 내가 잡았잖아, 임의로. 그러니까 x2, y2를 조금 변형을 해야 돼, 우리가. x2, y2를. 그러면 어떻게 변형할 수가 있냐? 두 가지 조건을 좀 쓸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x2, y2라는 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인 거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이잖아. 수직. 여기 수직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랑 곱이 마이너스 1관계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 증가량이 x2 마이너스 x1 아니에요. y 증가량은 y2 마이너스 y1 아니야. 걔하고 곱하기 요놈의 기울기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b분의 a란 말이야.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한 게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얘를 풀어낼 겁니다. 보세요.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먼저 좀 건드려 볼 건데 두 번째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좀 곱하고 이렇게 착딱 곱할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있지 A. 얘를 우변 넘겨볼게. 그러니까 나눈다는 얘기야. 쟤를. 나눠보면 이런 결과 나오거든. 두 번째 식이 A분의 x2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얘하고 B분의 Y2 마이너스 Y1이 같다라는 게 나와. 됐지? 그래서 같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내가 얘를 그냥 K라고 잡을 거예요. 그냥 K라고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2 마이너스 X1은 AK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Y2 마이너스 Y1도 BK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여기 X2 마이너스 X1이 있잖아, 여기. 걔 대신 AK라고 쓸 거고 Y2 마이너스 Y1 대신 이렇게 BK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 얘의 제곱, 그러면 A제곱, K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얘의 제곱하면은 B제곱,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K제곱 묶이잖아. K제곱 묶이는데 루트 K제곱 밖으로 빼면 루트 K제곱은 절대값 K란 말이야.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A하고 B는 문제에 주어졌을 거란 말이야. 여기 A, B는 X, Y의 개수니까 직선에. 근데 이 K가 내가 또 임의로 잡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K를 조금 더 바꿔줄 거야, 내가. 봐봐요. 이제 요 첫 번째 식을 이제 이용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식을 이용해보면 여기 X2 있잖아, X2. X2. 그럼 요 식에서 X2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K 플러스 X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Y2 있잖아. 그러니까 Y2 대신 요 식을 통해서 BK 플러스 Y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거를 대입을 해서 전개를 좀 해볼게. 전개를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A제곱 K 플러스 AX1 플러스 B제곱 K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여기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우변으로 넘길 거고 얘네들을 K로 묶어. K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우변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그럼 그때 K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절대값 K잖아. 절대값 K면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잖아요. 그 이거 마이너스 의미 없단 말이야. 슉 없애고 이 분자에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됩니다. 왜 분모에는 안 씌우냐? 분모는 제곱 플러스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게 나잖아. 그럼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한 수란 말이야. 하지만 분자는 충분히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 K 대신 요거를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데 지금 얘가요, 여기 있죠, 요게 지금 요 놈을 유리화시킨 식이야, 이게. 그래서 결국엔 유리화 전으로 돌리면 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 한번 해본 친구들하고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됐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다음 문제를 보면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걸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그리고 내가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안 쓰고도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 그 방법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 나도 내가. 네,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 건데, 첫 번째 문제가 0,2를 지나고 그 다음에 3,2에서부터 거리가
2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선 0,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이렇게 m이라고 미지수로 잡아놓고 y좌표는 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y는 m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 점을 내가 0,1이라고 해볼 거야. 0,1. 그래서 0,1을 지나는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3,2서부터의 거리가 3,2에서부터의 거리가 서로 다 같은 거야. 몇으로 같냐면 2로 같다라는 거야. 그런 직선이 이렇게 두 개 있다라는 거지. 그때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울기의 합을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주고 그 직선하고 누구하고 3,2하고의 그 거리가 2다라는 걸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 거야. 그래서 거리가 2인데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루트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그랬냐면 x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m제곱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도 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분자는 이제 누가 오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3,2를 여기 xy에다 대입한 그 식의 값을 여기다 살짝 넣어주면 돼. 그래서 3m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보면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3m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풀면 돼요? 이제 제곱만 하면 돼. 제곱. 제곱해서 루트도 벗겨버리고 절대값도 굳이 표현 안 해도 되겠지.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니까. 그래서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좌변은 우변은 곱셈 공식을 쓰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해서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넘겨보면 5m제곱에 마이너스 6m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얘를 이제 뭐 근해 공식을 쓸 필요도 없어. 왜? 문제에서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니까 m이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결국엔 뭐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세 관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인 5분의 6이 우리가 구하려는 두 기울기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써주면 이런 문제들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 종류가 이번에는 이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좀 얘기를 해볼 거야. 평행선 사이의 거리. 우리 평행선이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얘기하는데 그때의 거리가 내가 요 한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이 수선의 길이거든. 수선의 길이.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봐도 수선의 길이, 요 점에서도 수선의 길이, 요 점도 수선 길이. 근데 이 길이들이 전부 다 같다고요. 전부 다. 그러면 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세상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점 하나 구해가지고 그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만 이렇게 구해주면 그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다시. 평행한 두 직선 y는 2x 플러스 6과 y는 ax 마이너스 4인데 평행하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2인 거예요. a가 2. 그러니까 a는 구했어. 근데 이제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까? 하나는 y는 2x 플러스 6이고 하나는 y는 2x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래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나는 예로 해볼게. 요 직선 위에 간단한 점 하나를 잡어. 뭐가 좋을까? y절편 좋다. y절편. 그러면 y절편 얘가 0,6이거든. 그 0,6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결국에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야. 뭐 아무 점이나 잡아도 다 똑같다고, 거리는. 그러니까 내가 쉬운 점 하나를 잡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0,6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공식 한번 구해볼게요. 2x-y-4는 0이다 해서 이런 방정식 형태로 쓰고, 이 직선과 0,64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그때 거리 d는 또 루트분의 절대값 해주시고, 저 루트 안에는 얘네들 개수의 제곱에 합이 온다 했잖아. 그래서 4 플러스 1이 오면 되고요. 분자는 0,6 대입한 거 오면 돼. 0 넣으면 0 되고 얘는 6 되고,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 될 거거든. 그래서 두 평행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분의 10이야. 그래서 얘를 유리화만 해주면 2루트 5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한 3초 컷이에요. 3초 컷. 잘 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두 직선이 있어.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놈이 얘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 써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네들의 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점이 있어요. 그때 이 교점을 지난 직선이 무수히 많다 그랬잖아. 근데 그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한대. 이거 L이라고 한대. 그때 원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거리의 최대값. 그러면 이제 원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원점이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거든. 요 정도 모르겠어. 그냥 원점이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옆에다 그릴게.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상당히 많다고. 근데 요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경우를 볼 건데, 잘 봐. 만약에 요 직선이라면, 이 별을 지나는 직선 중에 요 직선이라면, 이때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수선의 길이라 했어. 수선의 길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 길인 거야. 빨간색. 그럼 만약에 요 직선이라면 얘도 또한 요 수선의 길이기 때문에 요 노란색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또 요런 직선이라면, 이 별을 지난 직선이 요런 직선이라면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수선 길인 거야. 맞지? 그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한단 말이야, 길이들이. 그럼 어느 경우가 최대일 거냐? 어느 경우가 최대냐면요. 딱 보세요. 요 점에서부터 이 정점까지 이으세요. 이때 요 선분과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길이가 수선의 길이가 되면서, 이 길이가 수선의 길이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직선과 요 점 사이 거리가 나오거든, 이 길이가. 근데 이 길이가 최대라는 거지. 얘보다 더 큰 경우가 없어. 더 큰 경우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결국에는 요 점을 지나는 많은 직선들 중에 0,0에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구해보고, 그때 그 직선과의 그 거리를 구하는 문제잖아. 그런데 이 결과를 안다라고 하면, 이 개념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리가 최대인 직선은 0,0에서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이 있는데, 이 선분과 수직인 직선이 결국엔 그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 나오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뭘 구하는 거야? 0,0과 요 두 직선 사이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게 얘네들의 교점만 구하면 돼. 교점만.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면, 더하면, 암산 좀 할게요. 더해주면 2x-4는 0이니까 x가 2 나오거든. 여기가 2야. 그러면 x가 2면 y는 1이 나올 거야. 뭐 여기에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그때 거리의 최대값이 0,0과 2,1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루트 5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루트 5예요. 그러니까
정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풀지. 근데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이 성질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세요.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연립하는 거지. 그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k 플러스 1 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직선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원점에서부터 거리의 최대인 직선이잖아. 그럼 얘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거리를 표현해 보면 루트분의 절대값에서 루트 안에는 얘네들의 개수, x,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온다고.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게 될 거고, 분모의 절대값 안은 0,0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 했잖아. x에다도 0 넣고 y에다도 0 넣고, 그럼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온다고요. 식이. 그러면 얘 최대값을 구해야 돼. 벌써 구하고 싶지 않다고. 너네 구하는 방법도 모르잖아. 그치? 이런 거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삥삥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을 알고 들어가면 이런 복잡한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 하지 마, 그냥 이런 거는.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고, 요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훨씬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최대값은 루트고 이때 직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너무 쉽지. 이게 수직이니까 요때 0,0과 2,1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수직인 기울기니까 얘의 기울기는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근데 2,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다 라는 요 직선이 이 직선 L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최대일 때 직선인 거지. 아시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도 또 많이 나와. 얘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이것도 이제 뭐냐면 하나의 자취의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자취 방정식. 근데 솔직히 너네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함수나 방정식들은 다 자취의 방정식이야. 도형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자취의 방정식들이야. 불편한 용어가 아니라고. 그냥 안 쓰는 것 뿐이야. 그럼 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냐면, 잘 들어봐요. 우선 개념 설명부터 해줄게. 얘네들의 각이 이렇게 있다고. 뭐 이렇게 작은 각도 있고 큰 각도 있는데, 작은 각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을 거야. 요렇게요. 그럼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한단 말이지. 됐지?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요 위에 한 점을 이렇게 x, y라고 해볼 거야.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얘네들의 관계식이. 그럼 그 관계식만 파악하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수선을 내립니다. 여기다가 또 다른 직선에도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이쪽에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각이등분선이니까 각이 똑같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빗변을 공유하잖아. 그 다음에 둘 다 직각이 있잖아. 이런 두 삼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RHA 합동이다 라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고.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합동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변의 길이까지 같은 거야. 이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어? x, y라는 이 점에서, 이미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어떤 점들의 좌치겠구나. 점들이 모여서 만든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각이등분선의 방정식 위에 그 직선 위의 점들은 두 직선 사이,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결국엔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이용한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3x-y는 0이다 라는 직선이 있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을 때 각이등분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각이등분선이 있을 때 요 위에 한 점을 x, y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각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결국엔 같다고. 그걸 식으로만 표현하면 돼.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x, y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 루트분의 절대값. 그 루트 안에는 이 방정식에서 x, y 개수의 제곱이 합이 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9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때 분자는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데 그냥 3x 마이너스 y가 나오겠죠. x에다 x 넣고 y에다 y 넣는 건데 뭐 달라지진 않지. 이 거리랑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똑같이 써보면 루트분의 절대값 해주고 루트 안에는 또 x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1 플러스 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또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 점을 x에다 x, y에다 y. 그럼 또 변함없이 그냥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이라는 이런 식을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치인 거야, 얘가. 점들의 자치.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밖에 없다고. 그게 각이등분선 위의 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분모가 루트 10으로 똑같거든. 그 루트 10이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 절대값이 같다. 누가? 3x-y의 절대값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걸 제곱하는 친구들도 있어. 제곱하지 마. 제곱하는 게 더 어려워.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수가 절대값이 같대. 이렇게. 근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뭐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수직선상. 그러면 얘네 둘이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거리가 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A가 여기 있을 때 B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B가. 같은 거. 여기에. 그러니까 A, B가 같으면 거리가 같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반대로도 요 A 거리만큼 반대로도 있잖아. 거리가 같은 점이. 이게 B일 수도 있거든. 근데 A 입장에선 요 점이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이게. 그러면 A하고 B는 이런 관계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A하고 B가 같은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B하고 마이너스 A가 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걔네들의 차가 0이거나 또는 얘네들의 합이 0인 관계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이걸 빨리 풀어내는 거야.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봐봐. 이거를 이제 풀어볼 거야 내가. 이걸 풀어보면 절대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의 합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이 0이거나 또는 이 두 식의 차가 0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 빼주면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 2로 나눠보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직선 하나에서 두 개의 지금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두 개냐? 이게 당연한 거야. 또 어떻게 보면 왜 두 개가 나오냐면 봐봐. 당연하지 이게. 지금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두 직선이. 그런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이런 예각도 있지만 둔각도 있다고. 그럼 각이등분선이 이런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도 있지만 이런 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이등분되는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이 이등분되는 직선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리가 같지. 당연히 이렇게 거리가 같고 여기서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요. 여기 수직 해서 이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같게 되는 직선이 두 개가 나와. 무조건. 그게 지금 여기서 구해진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이용하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간단해. 풀이하는 거. 근데 이거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애들이. 엄청 어려워해.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럼 이해될 때까지 계속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 안 된다고 방법만 숙지하지 마. 그럼 응용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계속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되지? 왜 두 개가 나오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난 모르겠는데 계속 고민해봐. 그럼 언젠가는 된다고. 언젠가 깨달음을 얻어요. 아시겠죠? 노력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문제 가보면 보니까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이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너네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 그지?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내는 방법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삼각형 넓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잖아. 밑변, 이거 초등학생도 알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잖아요. 삼각형 넓이를. 근데 이거 삼각형 넓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수두룩해,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그냥 맛배기로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근데 이 놈이 왜 여기 밑변을 내가 A라고 할까? 그 다음 높이를 B라고 할까? 근데 왜 도대체 삼각형의 넓이가 A 곱하기 B 나누기 2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봐, 쉽게 설명해 줄게. 여기가 B잖아요. 그럼 여기를 B를 똑같이 그려. 여기도 B를 싹. 그 다음에 A하고 똑같은 선분을 싹 그려봐. 그럼 뭐가 나와? 이 직사각형이 나오잖아. 여기가 B고, 그지? 여기도 B야. 여기 A야. 직사각형이니까. 근데 잘 봐라. 여기 직사각형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도 직사각형이잖아. 근데 대각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넓이랑 같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넓이랑 같잖아.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A 곱하기 B가 직사각형 넓이인 거야. 뭐가?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똑같은 얘기야. 그걸 2로 나눈 거야, 지금. 당연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어떤 애들은 또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삼각형 넓이네,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다 아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꼭지점이 3개가 주어진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3개 중에, 3변 중에 밑변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누굴로 할까? 이걸로 할게요, 밑변은. 얘를 밑변으로 합시다. 그럼 밑변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를 A, B, C라고 하고, 과정은 이렇게 된다고. 첫 번째, 밑변의 길이를 구해. 그러니까 BC 길이를 구해. 얘 길이를 구할 거야. 이게 이제 밑변의 길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높이는 뭐냐? A에서 이 대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지.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해당하는 길인 거야. 그래서 AH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됐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선 우리는 뭐 하면 돼? 넓이를 구하면 되지. 이제 밑변과 높이가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요 과정대로 가면 됩니다. 됐죠? 가볼게요. 그럼 BC 길이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보면 X좌표의 차가 2니까 2의 제곱 4에다가 플러스 Y좌표 차도 2잖아. 그러면 2의 제곱 4니까 루트 8 돼서 2 루트 2가 밑변 길이가 되는 거야. BC 길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A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럼 높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그래야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니까. 그러면 이제 뭐부터 구할까? 기울기부터. BC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 증가량, Y 증가량 비교해보니까 X 증가량 2고 Y 증가량도 2야. 둘 다 2야 그냥. 그래서 2분의 2가 되면서 기울기는 1이 나올 거야. 됐지? X 증가량이, Y 증가량이, BC가.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그 직선이 Y는 X, 얘가 지금 1,2를 지나는 직선이거든, 이게. 그럼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만 붙여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야, 이 BC가. 그러면 AH 길이는 뭐야? 2,8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인 거야, 높이. 그래서 높이를 우리가 보통 h 이렇게 쓰니까 h라고 쓰고, 그럼 루트분의 절대값 하시고, 루트 안에 뭐 들어간다고?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2,8이 여기다가 그냥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분자값 나오는 거거든. 그대로 대입해보면 2 빼기 8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루트 2분의 5 이렇게 나온다고요. 루트 2분의 5. 그래서 H 길이는 루트 2분의 5구나. 유리화는 안 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넓이 구해볼까?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한다고, 삼각형 넓이가. 그래서 밑변이 2루트 2라는 거 구했고요. 높이가 루트 2분의 5라는 거 구했고요. 거기에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요. 2루트 2가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게 5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다라는 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봤는데 엄청나게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고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소개해 볼 거야.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은 삼각형이지만 그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너네가 알고 있는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지? 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 공식 같은 걸 하나 알려줄 거야. 공식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0,0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D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넓이는 0,0은 그냥 쌩까 무시하면 돼. 0,0 무시하고 2분의 1에 곱하기 절대값을 이렇게 쓰세요. 넓이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비례식 할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그거하고 비슷해. 이게 뭐냐면 이 y좌표와 x좌표에 곱하고, 그 다음에 이 x좌표와 이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곱에 차만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엄청 간단한 공식이지. 그러니까 0,0을 무시하면 돼. 0,0은 갖다 버려. 그럼 0,0이 안 나오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평행 이동을 시켜서 0,0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2,1이라는 점을 0,0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켜요. 그대로 이동시켜.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줄였고,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줄여버린 거거든, 좌표를. 그럼 얘도 똑같이 줄이면 돼. 그러면 2,8이 어떻게 움직일 거야? 1 줄이니까 1 되고, Y좌표 2 줄이니까 6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X좌표 1 줄이니까 2 되고 Y좌표 2 줄이니까 2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면 봐봐. 이 삼각형이나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이 삼각형이나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내가 여기 있으나 여기로 가나 몸무게는 똑같잖아. 그 똑같은 거야, 넓이도.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내겠다는 거죠, 이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뭐 하고 같냐? 0,0,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2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써놓은 공식을 이용해 보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씌우고 y좌표 x좌표의 곱인 12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 할까요? x좌표, y좌표의 곱을 써서 얘네들 빼주기만 하면 10 나오잖아. 그걸 2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럼 아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했던 넓이 5랑 지금 이 공식을 통해서 구했던 넓이 5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풀이로 풀 건지 지금 풀이로 풀 건지는 그냥 자유예요.
뭘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걸 쓸 것 같아요. 그죠? 앞에 과정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과정만 공부하고 앞에 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결국에는 문제를 푸나 마나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알아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나도 다 알잖아. 그래야 수학을 잘한다고. 나처럼. 알겠지?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곡선하고 이제 직선하고의 그 거리의 이제 최소값을 물어볼 건데 이게 나중에 배울 뭐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와. 실제로. 그때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여기는 미분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 간단한 개념만 좀 얘기를 해보면서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A가 3보단 크고 7보단 작은데 실수 A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가 있어. 뭐 예를 들면 P가 여기 있어. P가 있어. 그때 요 직선이 이건데 y는 2x-12a.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의 엄청 복잡하게 나네. y는 2x-12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의 최대값까지 구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돼. 해석을. 그러면 먼저 이 사이, 그러니까 이 참수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뭐부터 구할 거야? 최소값부터 뭔지 파악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최대값을 얘기하자고. 이거 아직 보지 마. 괜히. 우선 최소값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P가 여기 있으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아까도 계속 했지만 이 수선의 길이라고. 수선의 길이.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와. 그 길이가 좀 짧아졌잖아. 점점 짧아질 거거든. 그러면 언제가 가장 짧을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얘하고 평행한 접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평행한, 얘하고 얘가 평행한 거야. 그때 접점이 있죠. 접점. 이 접점에서부터의 그 거리가 이게 최소야. 최소. 누가 봐도 최소 같아. 그죠? 누가 봐도 최소잖아. 얘가 아니면 여기 있으면 좀 길어지지. 여기 있으면 좀 더 길어지잖아. 접점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다라는 거 그냥 눈 있으면 보여요. 그죠?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접점에서부터 거리겠구나. 그게 최소구나. 그걸 먼저 파악을 할 거야. 알겠죠? 그 거리를 점점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 그랬잖아. 평행한 접선이니까 이게 기울기 2죠.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먼저 이렇게 세울게. 직선을 2x 뭐 플러스 k 이렇게 잡을게. 이 직선은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만 알잖아. 근데 얘하고 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은 접하는 관계라는 거야. 접하는 관계.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공통수학 1에서 1학기 때 했던 내용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하려면 얘네들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뭐가 돼야 된다? 판별식이 0 돼야 된다.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바로 좀 할게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플러스 1x 나올 거고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올 거거든. 연립해주면. 그때 얘가 접선이기 때문에 지금 판별식이 0 돼야 된다고. 근데 x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이렇게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걔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k 있잖아. k. 이 k는 내가 잡은 거야.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야. 그럼 문제에 주어진 문자로 표현을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k를 문제에 주어진 a라는 문자로 바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k가 여기 있단 말이지. 이걸 우변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k는 내가 전개할게. 그냥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 직선 또한 a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결국엔 뭐가 돼버리냐면 이 접점에서부터 거리잖아. 그럼 접점을 구해야 되냐? 접점 구할 필요 없어요. 왜 구할 필요 없냐? 결국엔 요 두 직선이 평행선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구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구해도 된다고. 평행하니까.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 간단한 점에서부터 거리를 하겠죠. 그냥 당연히. 그래서 내가 봤을 땐 K가 벌써 좀 복잡하게 나오거든. 나중에 넣게 K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최소니까 이 최소니까 그 최소 값을 표현을 먼저 하자고. 최소 값을. 그 최소 값이 이 거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위에 간단한 점이 뭐가 있어? 그냥 0,K. 이렇게 잡을게. 이거 K 넣기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0,K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지금부터 구해 볼 겁니다. 제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그냥 빨리 써볼게. 그래서 루트 5분의 절대값 여기가 K 플러스 12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빨리빨리 나와 이것도. 이게 최소야. 그럼 최소를 내가 이제 여기 좀 지워보고 이제 K를 A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지금 최소값이야. 상당히 어렵지 문제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그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다고. 이거의 최대를 구해야 돼 이제 다시. 최대. 근데 A 범위도 나와 있다. 3부터 7까지라고. 그럼 3에서부터 7 사이 이 범위에서의 이 식의 최대값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되냐? 공통수학 1에서 했던 이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만.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 그래프.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어차피 루트 5는 실수니까 상수니까 어차피 최대최소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얘는 위로볼록이거든. 위로볼록. 그리고 이 안에 것만 보는 거야. 안에 것만. 얘는 위로볼록이고 대칭 축이 5예요. 축이. 이차 함수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과정은 아니니까. 그럼 3부터 7까지거든 범위가. 그러면 X는 3이, A는 3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도 이렇게 있을 거야. 왜? 5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 다. 그러면 3하고 7 사이에 얘네들만 나오는 거야, 결과가. 얘네들만. 요 안에 있는 애가. 그럼 그때 함수값을 찍어보면, 야, 이거 3 넣어봐. 3 넣으면 이거 3, 몇이지, 이게?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9, 30, 그러면 21, 그러면 19 이렇게 나와. 양수네. 그럼 절대값이 의미가 없지. 왜? 3부터 7까지가 다 양수 나온다고. 절대값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안쪽에 있는 애를 해석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만 나올 건데 언제가 최대야? 가장 높이 있는 5일 때가 최대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5일 때가 최대라서 이 5 넣어주면 5,5 넣을게. 마이너스 25 플러스 50이니까 25 되면서 25에서 2 빼면 23 나오지. 이렇게. 이 위에 분자의 최대값이 23이구나. 따라서 이 거리의 최소값의 최대값은 A가 5일 때가 되면서 A다 5 넣으면 분자값이 23이 나오거든. 그래서 최대값이 루트 5분의 23이 되면서 뭐 가볍게 유리화도 해주면 5분의 23 루트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엄청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중간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 할 게 너무 많아. 직선의 방정식도 할 줄 알아야, 식도 세울 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위치관계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또 너무 많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알아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새롭게 배우는 게 몇 가지 안 돼. 손에 꼽힌다고, 솔직히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거 몇 개 안 되거든.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요쪽 파트는 중학교 도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해도가 높냐야. 결국에는 그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개념도
아주 자유롭게 좀 이렇게 적용시키고 고난도 문제도 충분히 접근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이 직선의 방정식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내용도 조금 한번 보고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돼. 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 방학 잘 보내시고 직선의 방정식이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시겠죠?